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일단 문제풀이 하기 전에 조금만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 할 건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 다다랐어요. 맞죠? 예,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전환점 넘어가면 우리 간호사라는 전문인으로서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간호사한테도 쓴맛은 있다고 소문 들었는데요. 예. 근데 전문이 태우는 쓴맛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는 쓴맛은 단연히 틀릴 겁니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요 쓴맛을 보도록 하셔야 돼.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제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딱 한 달밖에 안 남아서.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만점 받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것도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맞을 것만 제대로 맞아주자. 그래서 35문항 중에 우리 틀릴 건 틀리자.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늘 책 처음 받으셨기 때문에 자, 예습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예습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예습을 하더라도 책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갖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35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제가 예전에는 프린트를 하고 쫙 해서 줬거든요. 근데 프린트조차도 교과서랑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가끔가다 저한테 프린트물도 다시 좀 복사 좀 해주세요 하고 난리를 치시는데 그래서 제가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말고 조그만 연습장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판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열심히 쓰셔야 돼. 그래서 쓰면서 또 내가 쓴 걸 보면서 또 내가 말을 할 때 귀로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세 개의 감각을 건드릴 겁니다. 보고 쓰고 귀로 듣고 예, 이러다 보면 이게 좀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에 쓰는 거 무조건 써라. 요약 정리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아까 예습할 때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습할 때 맞았던 거는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때 맞은 것도 내가 우연히 맞췄어.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맞췄어.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여기서 틀린 것만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틀린 것만 복습을 하시는데 제가 요약 정리해 준 거랑 같이 정독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독을 하시면 요게 1회, 2회, 3회, 4회 제가 6회까지, 7회까지 좀 해봤습니다. 근데 7회까지 다 돌고 나면 모든 이론이 한 바퀴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주 강의를,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포기할 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시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포기하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4주가 끝나고 나면 넉넉히 시험에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 만점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정리합니다. 예습은 우리, 간편하게. 아니면 가볍게, 예습은 가볍게, 그러나 복습은 진하게 하셔야 돼.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복습할 때도 오늘 배웠어. 오늘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한 5일이나 6일 정도로 나눠, 분량을. 6일 정도로 나눠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또 내일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지역사회는 무난히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35문제 중에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각 부분별 몇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거의 보면은요 그냥 분야별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만 써주시면 맨 처음에 자, 맨 처음에 역사 부분이요. 역사 부분하고 정의 부분이 있어요. 지역사회 정의, 뭐 역사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건의료 전달체계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체계는 솔직히 뭐의 덕을 많이 보냐면 법규의 덕을 좀 많이 볼 겁니다. 하여튼 이거 몽땅 묶어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5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 부분이요. 순수한 역학 부분이 여기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역학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게 계산 문제가 좀 나와요. 뭐 신뢰도, 그 다음에 무슨 뭐 타당도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있고요. 근데 사정 부분을 따로 떼어요. 사정 부분만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사정 부분만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정, 지역사회 간호 과정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론 부분이요. 이론 부분. 그러니까 과정 부분에서 사정 부분이 빼줘야 되겠지. 간호 과정 중에서 사정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요. 그리고 플러스 이론이요. 이론 이게 합해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5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우리 건강 증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하고 꼭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게 보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학교 보건이요. 학교 보건. 요게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5문제. 자, 그리고 자, 건강 증진하고 꼭 같이 해야 될 게 1차 보건 의료거든요. 그래서 1차 보건 의료, 그 다음에 보건소의 뭐 기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산업장, 그 다음에 가족 간호요. 요 4부분에서 5문항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 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게 감염병하고 만성태행성 질환이 있거든요. 만성질환. 요 부분이 잠깐만 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4문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역학하면 요거랑 같이 묶여있는 건 아실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한 7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쪽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쪽이요. 환경 위에다 쓸게요. 환경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양은 엄청 많거든요. 이게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문제. 그래서 환경은 제가 좀 포기를 할 겁니다. 2문제밖에 안 돼서 이건 포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재난이 있어요. 재난. 근데 재난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건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올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게. 그래서 이거는 맞아줘야 되는 거고 재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건 맞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둘 거는 당연히 정의 역사 전달 체계 요거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역학, 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 당연히 이거 문제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호과정, 사정, 이론 요것도 다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다 맞아야 되나? 자, 건강증진, 보건교육, 학교 이것도 정말 쉽거든요.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줘도 더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보건교육에서 약간 그 보건교육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점, 단점 여러분들 느낌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안 할 거고요. 물론 이론 부분 할 겁니다. 건강증진 학교 부분 이쪽에서 할 것만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반 정도만 제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 보건소 당연히 중요하지요. 1차 보건의료 요것도 할 겁니다. 이것도 좀 신경 쓸 거고. 나머지 산업이나 가족은 제가 이론 부분만 좀 할 겁니다. 이론 부분만 좀 신경 쓸 거고 사정 도구 할 거고요. 자, 산업 같은 경우는 질병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느낌을 모르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확실히 할 거고요. 남은 3분의 1은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좀 깊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건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일단 책을 잠깐 보시면요. 책에 121쪽이 있어요. 121. 자, 121쪽에 보시면 개념 부분이 나와서 맨 처음에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로놓기. 그리고 요게 끝나는 쯤 해서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144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념 부분을 조금만 하다가 좀 지루할 것 같으면 모의고사로 들어갔다가 모의고사에서 또 개념 부분이 필요해. 그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않도록 또 너무 졸리면 뭐 넓적다리에 송곳을 꽂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여기
이거를 머리를 찍으라 그랬죠. 머리를 찍으면 이 머리 쪽에 피가 많이 몰려져 올라오거든요. 이게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피가 밑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굉장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면 군집독 증상이 일어납니다. 군집독. 사람은 많은데 공간은 적고 환기가 안 돼. 이랬을 때 CO2 가스가 증가돼요. 그래서 군집독 증상이 일어나서 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머리 쪽에 혈액순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약간 졸 것 같아. 그럼 이제 알아서 체조도 할 거니까 좀 신경 써주셔야 돼. 자, 먼저 보시면 121쪽 볼게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건강의 정의부터 나옵니다. 자, 건강 부분에서도 이게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고 해서 이게 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까지 실컷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적으로 완전한 역동적 상태를 말한다. 자, 혹시 아시는 분? 신체적. 그렇지, 신체. 신체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정신적. 또 하나는 사회적.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가. 이게 뭐냐면 영적. 지금은 영적인 안녕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 영적인 게 한때 들어가려고 했다가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 근데 제가 자꾸 영적인 걸 집어넣는 이유는 요거를 또 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있고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생활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활 개념. 자, 그럼 그전에는 뭐였었었는데? 그전에는 심신이원론이었어요.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몸이 아픈 거 따로, 마음이 아픈 거 따로따로.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못 고쳐요. 그럼 누가 고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렇죠? 우리 의료인들은 몸만 고쳐. 이게 심신이원론. 그러다가 요게 심신이론론으로 바뀝니다. 이론론. 자, 몸과 마음은 하나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신체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체 개념.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신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활 개념. 아까 뭐가 하나 더 들어왔더라? 이거는 신체적 건강. 이거는 신체 플러스 정신적 건강. 요거는 플러스 그로지 사회적 건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생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 그 다음에 신체하고 정신, 지금 사회적 안녕이 하나 더 들어갔다. 이게 생활 개념 하시면 돼. 이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래, 두 번째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인데 이건 솔직히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거기 보기는 해드렸습니다. 스미스, 버나드, 실리, 팔슨, 던, 라논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라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강을 4가지 부분으로 나눠놓은 사람이 있어요. 임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역할을 잘하면 된다. 역할 수행.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된다. 또 하나가 적응 모형이에요. 적응을 잘하면 된다. 적응 모형. 요 4개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처음 사람은 스미스예요. 스미스라는 사람은 요 건강을 4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 그러니까 외부가 바뀌었어. 그럼 내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버나드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버나드. 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슬쩍 넘어가세요. 세 번째 꼭 외우세요. 자, 건강은 4가지 영역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그랬어. 하나가 환경, 또 하나가 가로, 또 하나가 인간 생물학, 또 하나가 보건의료 체계, 그러니까 보건의료 제도입니다. 요 4개 영역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까 잊지 말라는 사람. 누구? 라논드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4개 영역. 하나가 뭐냐면
생활 양식이요. 생활 양식.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생활 습관이요. 습관.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때문에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 네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양식이다.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습관이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 건강하지 못하겠죠. 내 습관이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건강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라논드고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아까 건강증진 기억하시죠? 이 건강증진의 원형으로 원형인 사람이 라논드거든요. 건강증진의 원형이 누구냐면 라논드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자, 네 번째. 자, 이 사람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건강한 거라고 본 겁니다. 누구냐면 팔슨이라는 사람. 팔슨. 자, 이 사람 꼭 사회적인 역할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요 네 사람 중에 저는 라논드만 머릿속에 좀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요. 적세 간호사 역할. 엄청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매번 나옵니다. 매번. 한 번씩 꼭 나오는데 당연히 지역사회 간호사니까 역할이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알아요. 보시면 간호제공자,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 연구자, 연구하는 사람, 팀요원. 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지사도 있을 거고 약사도 있을 거고 의사도 있을 거고 그 팀 중에 하나다. 팀요원이겠죠. 그리고 상담자, 의뢰자 다 이해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신경 쓰실 건 옹호자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변화 촉진자. 이 두 개만 좀 신경 써 주시면 돼. 자, 옹호자는 뭐냐면 자, 우리 지역사회 간호 대상자들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똑똑하세요, 무식하세요? 물론 인생의 깊은 맛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책적인 거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할아버지가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때 그 법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 대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이 할아버지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우리 옹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대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변인. 그러려면 옹호자 역할을 잘하려면 우리 간호사가 무슨 지식이 많아야 돼요? 법적인 지식이 많아야 돼요. 법적인 지식이 많아야 할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죠. 이거를 우리 옹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변화 촉진자는 뭐냐? 자, 변화하게끔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혹이 났습니다. 혹이 나면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혹이 조금 났어. 점점 커져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가세요. 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렇죠? 죽을 건데 내 몸에 왜 투자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할아버지를 병원에 가게끔 우리가 촉진시켜주는 걸 우리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병원에 가게끔 어떻게 목에다 줄 깨서 강제로 끌고 가나? 아니요. 스스로 가게끔 도와주는 거야. 스스로 가게끔. 이걸 우리 변화 촉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구분하시고요. 자, 일단 1번 들어갈게요. 대상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간호를 제공하는데요. 간호 제공하는데 뭘까요? 간호제공자. 간호제공자. 자, 두 번째입니다.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한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 병원에 가게끔 유도하는 거 뭘까요? 이게 변화촉진자예요. 변화촉진자. 여기에 키포인트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거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건 변화촉진자. 자, 세 번째입니다. 미혼모인 대상자. 자, 미혼모 대상자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혼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식해서 또는 무지해서 미혼모 시설에 못 들어가. 그러면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그 일을 추진해주는 역할을 했대요. 무슨 역할? 이게 옹호자예요. 또는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자, 네 번째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했대요. 무슨 역할?
연구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협조해서 방문을 했대요. 협조했대요. 뭘까요? 팀 요원이겠죠. 팀 요원.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느낌으로 고르시면 되고 신경 쓰실 거는 옹호자하고 변화 촉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올 건데요. 거기에 1번, 2번, 3번은 외국의 역사예요. 외국의 역사. 그리고 4번부터는 우리나라의 역사다 하시면 되고요. 외국의 역사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요 3개만 해놨고요. 나머지 한국의 역사는 매번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는 꼭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문제 안에 보기가 여러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를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점점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일단 역사는, 우리 지역사의 역사는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역사의 역사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일단 우리나라 역사부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여튼 용지 좀 넉넉하게 책에다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못 쓸 것 같고, 조금 연습장 종이 하나 정도 좀 해갖고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는 크게 45년으로 한번 끊고요. 그리고 80년에 한번 끊습니다. 80년에. 이거 이론 배우신 분 아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드립니다. 45년은 미군정시대예요. 미군정시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몇 년에 수립됐는지는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거 48년입니다.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결국 3년 동안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요거는 아시고, 45년 이전에는요, 일제시대, 이런 거 있었겠죠. 이때는 우리를 방문간호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문간호 시대.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냥 방문간호 시대. 그 다음에 45년부터 80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보건간호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80년 이후로는 우리 책 이름처럼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사회 간호.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를 알고 있느냐,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간호는 뭐냐면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해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야. 서울에 있는 보건소든 지방에 있는 보건소든 맨날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의 하달식의 사업을 해요. 그래서 보건소마다 맨날 하는 사업 크게 3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가족계, 그리고 또 하나가 모자보건, 또 하나가 결핵사업. 그래서 맨날 보건소 가면 모자보건,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죠. 그 다음에 가족계, 결핵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요게 보건간호 시대의 대표적인 거. 그러다가 80년부터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1차 보건의료 시대. 그게 95년까지요. 95년까지가 1차 보건의료 시대. 그리고 95년 이후가 국민건강증진 시대. 국민건강증진 시대가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개를 합해서 지역사회 간호시대.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의 상달식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80년에 그럼 1차 보건을 했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농특법이요. 농어촌 특별조치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이 뭐예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그때 당시는 보건진료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1차 보건의료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95년에 건강증진은 이제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교육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게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거든요. 1차 보건의료는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건강증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교육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대 산맥이다. 하여튼 요걸 묶어서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오니까 요건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자 4번 책으로 다시 옵니다. 자, 영국 리버풀에서 비종교적인 바탕에서 최초의 방문간호단을 조직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의 보건소의 효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라스본이라는 사람이야. 윌리엄 라스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문간호단을 조직합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는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자, 2번 이제 라스본은 영국 사람이고 2번은 미국 사람이에요. 자, 뉴욕에서 방문간호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간호비용 지불 제도를 시작한 사람 누구냐면 와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와일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사람은 아닙니다. 자, 임의가입 들고 싶은 사람만 드는 거예요. 조직 간 경쟁, 예방 위세 건강관리가 특징인 미국의 민간보험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보험 HMO라고 있습니다. HMO 미국의 민간보험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미국 하면은 나올 거 뻔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 또 하나 HMO. 그래서 요 세 개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외국의 역사. 자, 4번부터 우리나라 들어갑니다. 자, 보건소법이 처음 제정된 거, 이거는 모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몇 년? 56년. 1956년에 보건소가 처음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법이 엉망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전면 개정했었던 연도가 있습니다. 옆에다 쓰세요. 전면 개정. 몇 년이냐면 62년입니다. 자, 56년에 보건소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면 개정한 게 62년.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혹시 아버지가 56년생이신 분이 있을 거야. 엄마가 62년생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아빠가 태어난 해에 보건소법이 만들어졌고 엄마가 태어난 해에 전면 개정됐구나. 그래서 이건 기본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지금은 전문 간호사 제도가 13종입니다. 요게 언제 13종이 됐냐면 최종적으로 2006년이요. 2006년에 지금의 13종의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보건행정기구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가 있어.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조직 내에 간호라는 이름의 과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복지부 내에 없습니다. 아예 간호라는 이름의 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간호사업국이 만들어진 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군정시대, 이때입니다. 미군정시대에 그 지금의 보건복지부 조직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고 이때 간호사업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미군정시대에 쓰시면 돼요. 미군정시대. 자,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 가르쳐 드릴게. 광역행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역행정.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우리 통합보건사업이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합보건사업은 뭐냐면, 자, 지금은 보건소에 가면 담당자가 따로 있죠. 결핵 담당, 모자보건 담당, 예방접종 담당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방문을 가다 보니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A가 아프다고 모자보건 담당이 왔어. 근데 솔직히 우리 집에는 결핵 걸린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근데 결핵 걸린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모자보건 담당이기 때문에 거긴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집에 있는 방문 대상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간호사는 간호사지 무슨 담당이 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한 사람이 이걸 다 합니다. 이거 우리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85년 1985년 군 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문 사업을 하고요. 방문 갔을 때는 통합보건사업 합니다. 방문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방문하시는 선생님들 가시면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거 우리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 85년부터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좀 구분해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보건간호는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부터 몇 년? 45년부터 80년까지. 80년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적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에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예요. 지역사회 간호. 그럼 보건간호의 목적은 뭔데요? 보건간호의 목적은 건강의 유지 증진, 뭐 생명 연장, 요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건간호의 목적은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업 대상이 선택된 집단이에요. 선택된 집단, 예를 들어 결핵 집단, 모자보건 집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네요. 보건간호일 것 같아요. 지역사회 간호일 것 같아요. 보건간호,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는 전 지역 주민 다예요. 그치? 자, 사업의 전달이 수평적이고 상향식이 돼요. 상향식 뭘까요? 그렇죠. 지역사회 간호죠. 아까 보건간호는 상위 하달이라 했죠. 하달식이잖아. 근데 이건 상향식이니까 지역사회 간호예요. 자, 대체로 장기적인 거 어딜까요? 대체로 장기적인 사업이야. 둘 다예요. 죄송하지만. 둘 다. 지역사회든 보건간호든 둘 다 장기적입니다. 하여튼 요것만이라도 구분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현재 전문간호사에 해당되는 거. 이거 13종 아실 거예요. 하도 들어보셨으니까. 자, 한번 골라보세요. 맨 처음부터. 보건 전문간호사 있어요? 아, 있어요. 보건 있습니다. 보건 전문간호사 있습니다. 자, 수술은요? 없어요. 수술이 아니라 마취 전문간호사 있습니다. 마취. 자, 소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동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럼 소아나 아동이라 그런 거 갖고 장난하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아동 전문간호사예요. 가정은요? 있어요. 노인은요? 있습니다. 임상 있어요. 임상 전문간호사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학교는요? 없어요. 정신 있습니다. 아, 노인 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는 건 3개입니다. 수술, 소아, 학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13종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예요.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시작된 연도 77년. 의료보험, 의료급여. 그래서 한 해에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쌍칠년 그러니까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의료보험도 만들어지고 의료급여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정간호사 제도가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진 해 몇 년일까요? 가정간호사 제도. 이게 90년.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사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했냐면 임상의 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연결시켜준 통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게 90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책에서는 91년도 나옵니다. 근데 그냥 1년 차이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90년 또는 91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역사 얘기 좀 얘기를 했고요. 이 중에서 꼭 반드시 외워야 될 거 56년, 62년. 56년 뭐라고요? 보건소법이 만들어졌고 62년에 전면 개정된 거 있었습니다. 아까 통합보건사업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통합보건사업? 85년. 통합이 85년입니다. 85년. 가정간호사 제도가 만들어진 게 90년. 또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같은 건 그 자리에서 막 외우지 않으면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이거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지역사회 간호는 요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화살표, 요것만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죠? 자, 동그라미 3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주는 3개의 화살표 있습니다. 요것도 자체도 시험 문제, 이게 요거 그림을 문제 나온 건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일단 여기는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지역사회 간호 대상. 누굴까요?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지역사회가 뭔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아까 했는데.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네? 그렇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적정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셀프 케어예요. 셀프 케어. 그치? 셀프 케어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활동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거기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간호 제공. 직접 간호 제공. 다 배우셨던 겁니다. 두 번째가 보건교육. 세 번째가 관리 또는 행정.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래서 대부분 책에서는 요 3개는 꼭 나옵니다. 네 번째는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3개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대상과 목표를 연결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능연속 지표라고 있어요. 기능연속 지표. 이 기능연속 지표가 뭔데요? 한마디로 우리 키 재려면 뭐가 필요하죠? 키 재려면 자가 필요하죠. 몸무게 재려면 체중계 필요하죠. 건강을 측정하려는 자가 이 기능연속 지표예요.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 우리 기능연속 지표라고 하고, 이것도 시험 문제 딱 한 번인가 나왔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과 활동을 연결해 주는 게 그 유명한 간호과정이에요. 간호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까 4정도 나오고 단계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활동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간호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뭐냐면 그런 거죠. 직접 간호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죠?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죠? 네, 잘 생각해보자.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하려고 어떻게 해요? 보건교육 어디서 해요? 예, 보건소 내에 그 무슨 보건교실을 열었어. 그럼 보건교실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방문 가죠. 방문 가서 내가 보건교육을 했어. 그러면 방문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교육하기 위해서 방문을 갔어. 또는 보건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교실 하나 열었어. 그럼 건강교실이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장점, 단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교실에 대한 장점, 또 방문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게 모두 지역사의 6가지 기본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6번째, 자, 5번째는 여러분 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밑에, 그 그림 밑에 6번 지역사회 분류입니다. 지역사회 분류도 기억하세요? 네, 요 지역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지역사회. 자, 지역사회 분류. 지역사회 종류입니다. 지역사회 종류는 크게 셋으로 나누는 건 아시죠? 지역사회 종류입니다. 처음에는 구조적 지역사회, 또 기능적 지역사회, 또 감정적 지역사회. 지역사회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자만 따서 구, 기, 감,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구, 기, 감. 자, 구조적 지역사회에서는 항상 얼굴을 마주보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얼굴 보고, 일어나서 얼굴 보고. 이거 뭐라고 할까요? 대면 공동체. 얼굴을 마주본다 해서 대면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보건소의 설치는 시군구별로 한개소죠. 예, 그러면 시군구, 읍면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정학적 공동체는 시군구, 읍면 이런 것들을 지정학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는, 자, 우리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어때요? 공해에 되게 많이 시달립니다. 지방보다는 공해가 더 많은 게 서울이죠. 네,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공해에 시달려. 이건 뭐라고 해요? 예? 뭐라고 해요? 응? 문제 해결 공동체는 말고, 문제 해결 공동체 말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그래서 요거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같은 문제점을 다 갖고 있어. 그 요거를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 공동체.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일단 요것만이라도 외워두세요. 4가지. 대면 공동체, 특히 지정학적 공동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요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 공동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능적 간접적 지역사회는 기능하면은 요구 공동체,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 그리고 요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자원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죠.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여기서 외우시면 돼. 자, 감정적인 거는 우리 목요일마다 등산을 가, 일요일마다 낚시터에 가. 이거를 뭐라고 해요? 특수흥미 공동체. 옳지. 특수흥미 공동체. 그리고 나 서울 출신이야. 어느 대학 출신이야. 소속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속 공동체.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 교류가 빈번해서 소식이 쉽게 전달된대요. 뭘까요? 대면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대면 공동체. 자, 두 번째, 합법적 지리적인 경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군구, 읍면. 자, 뭘까요? 지정학적 공동체. 자, 문제점이 확인되고 다루어져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시공간 공동체. 요게 문제 해결 공동체예요. 자, 시공간이 같다 그랬어. 시공간이 같은